그런가 하면 지난 정부 관련해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을 방문을 두고 여권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식 일정이 아닌 증거들이라며 새로운 정황들을 제시하고 나선 건데요. 함께 보시죠. 원래는 문체부 장관급의 방문, 하지만 방문을 일주일 앞두고 김정숙 여사가 방문하는 것으로 명단이 바뀌고 방문 출국 이틀을 앞두고 민항기에서 전용기로 급하게 계약이 변경됐습니다. 타지마할 일정도 출국 직전에 추가가 됐는데 정작 문체부 실무진은 타지마할에는 동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체부 실무진 5명은 타지마할 안 가고 민항기 타고 먼저 귀국을 했다. 출장 보고서에는 타지마할 간 내용도 빠졌다라는 건 오래전부터 지적됐던 비판 내용이기도 합니다. 문체부 직원들이 공군 2호기 대통령 전용기에 청와대 직원보다 극소수로 탑승했다라는 논란에 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타지마할 일정, 급하게 추가된 타지마할 일정엔 문체부 실무진이 아예 방문조차 안 했다라는 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사실은 당시 이 청와대 관계자들, 민주당 의원들의 반박은 인도 측의 간곡한 요청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대통령이 못 가면 여사라도 와달라. 두 번째는 인도 측의 간곡한 요청으로 타지마할 방문도 추가됐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여당에서 들고 나온 반박 자료들을 보면 출국 일주일 전까지도 양국, 우리나라와 인도는 도정한 장관이 방문하는 것으로 사실상 얘기를 다 해놨다라는 거고 타지마할 방문도 급하게 김정숙 여사가 추가되면서 타지마할 방문도 추가됐다. 예산은 엄청나게 불어난 예산은 문체부가 다 썼는데 문체부 직원들은 전용기에 타지도 못하고 타지마할 가지도 못했다. 이게 지금 새롭게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과연 그 장관이 갈 만한 행사인지도 모르겠어요. 장관도 왜냐하면 이게 인도의 국가 정부 차원의 행사가 아니고요. 허황우 공원 착공식인데 이 허황우 공원 착공식을 어디서 하느냐? 우타루 프라테시 주라고 하는 주에서 행사하는 거거든요. 주에서 우리나라와 관계 있으니까 허황우 관련된 공원을 만드는데 좀 한국에서 웬만한 사람, 좀 높은 사람 와줬으면 좋겠다. 처음으로 그 초청 대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외교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가 뭐 도정한 장관으로 바뀐 건 다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강 장관이 못 간다라고 하니까 도 장관이 간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던 건데 그게 2018년 10월 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0월 중순에 우리나라 외교부가 인도에다가 오히려 간청한 거예요. 영부인 좀 초청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초청장이 언제 왔느냐? 10월 26일 날 왔거든요. 10월 26일에 오자마자 그때부터 청와대, 기재부, 그 관련 부서들이 막 이렇게 서둘러가지고 10월 말에 예비비 신청하고 비행기가 언제 떴냐면 11월 4일에 비행기가 떴다고요. 일주일 만에 다 준비됐군요.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나흘 만인가에 그 예비비가 해가지고 몇 억이 그냥 그 예비비가 된 거고. 그래서 4일날 출국해서 원래 5일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원래 외교부 장관이 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문체부 장관이 갔으니까 대한민국의 문체부 장관이 갔으니까 인도의 관광체육부와 MOU라도 하나 맺자. 이게 하나 더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6일날 허황우 공원 착공식 참석하고 그때 뭐 디왈리 축제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귀국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끼니까 갑자기 그 아요디아 그 허황우 공원이 있는 곳이 아요디아라고 하는 그 도시거든요. 거기에서 그 타지마할이 있는 데가 아그라니까 400km래요. 거기까지가. 그 400km 또 날아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막 그 일정이 꼬이고 여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문체부 내에 뭐 일정표나 이런 것들이나 다 없다가 그냥 막 생긴 거니까 제가 봤을 때 문체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요. 타지마할에 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지마할에 무슨 기공식이 있습니까? 타지마할에 무슨 뭐 행사가 있습니까? 그냥 타지마할 구경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갈 이유가 없으니까 돌아간 것이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맞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논란을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 회고록에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초했는지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박수현 수석님께서 또 그 저간의 사정을 잘 아실 것 같은데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또 계셨으니까 김정숙 여사가 조금은 타지마할 가고 싶어 하셨죠? 아니 당연히 가고 싶었겠죠. 가고 싶어 하셨다 타지마할. 그런데
정말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 잘 얘기 들어보세요. 이것은 저희가 대통령 기록물을 복사해서 공개라도 하고 싶지만 네. 그것은 기록물법 위반이기 때문에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설명을 잘 드립니다. 잘 들어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018년 7월에 한 인도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네. 근데 정상회담에는 우리 김진 앵커 잘 아시지만 공식 수행원이 다 참석하는 공식 정상회담이 있고 그 전에 양 정상만 하는 소인수 회담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이 대사나 장관이 한두 명 배석을 하는데 여기도 발언을 하기 위해서 배석하는 게 아니라 기록을 하기 위해서 배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인수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두 정상 간의 완벽한 정상회담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데 이때 모디 총리가 계속 그 디왈리 축제와 허황후 공원 기념식에 대통령께서 꼭 와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요한 회담에서 인도의 신동방 정책과 대한민국의 신남방 정책의 이해가 국익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인식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아니 지금 7월인데 11월에 4개월에 정상이 다시 오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도 외교적 결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애둘러서 표현을 하십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식 정상회담이 열리죠. 그런데도 거기서 모디 총리가 또 말씀하세요. 이 문제를 꼭 와달라고. 그러면서 애둘러서 대통령께서 어렵다는 표현을 하니까 그렇다면 최고위급 사절단을 보내달라고 또 요구를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귀국을 하셨죠. 결정을 못했어요. 그러기는 중에 인도 외교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루틴한 외교 일정을 진행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 변호사 얘기한 외교부 장관도 초청하고 문체부 장관도 초청하는 그냥 루틴한 일정이 진행이 되고 그것을 하나고 그다음에 하나는 최고의 사절단을 어떻게 보낼 거냐 하는 모디 총리 어떻게 답변할 거냐라고 하는 청와대의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 사이에 계속 이제 대통령과 영부인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전달이 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인도의 이런 어떤 외교적 요청과 이런 것들을 비해서 보면 그래 일반적으로는 장관이 가는 것이 맞지만 영부인이 가는 최선을 다해줘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국익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 변호사 얘기대로 10월 26일 날 김정숙 여사 앞에 앞으로 초청장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이 얘기하는 대로 장관 초청장이 먼저 오는 거 맞아요. 그 말도. 그러나 지금 이 한쪽 이 덩어리를 지금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타지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상이든 정상이 가면 그 나라의 가장 유명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한국에 왔을 때 안동 하회마을을 보고 싶어 그쪽에 간청해서 간 겁니까? 우리가 요청하는 일정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경복궁을 간 것은 경복궁 보고 싶어서 오바마가 지금 무슨 간청을 한 겁니까? 우리가 요청해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상들이 갔을 때는 전부 그렇게 그 나라의 가장 아주 유명한 곳을 보여서 홍보하고 싶은 것이 외교의 전략인 것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저게 타지마할을 개인적으로 보고 싶었겠다라고 저도 인정을 그 부분에 하지만 예. 그것이 개인적으로 간 겁니까 저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네. 논란을 해봤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도에 정말 미안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 논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주 의원님. 근데 이제 그 박수현 의원님 얘기를 들어도 의심이 드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예. 질문해 주시죠. 답변할게요. 제가 뭐 박 의원께 뭐 질문 드릴 건 아니고 뭐냐면 이제 이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뭐 최고위급이 맞았으면 좋겠다고 하면 미리 결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외교부 장관도 거절을 했고 그래서 문체부 장관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문체부 장관이 가지고 가기로 한 것을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보고 와서 알고 계셨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당시에 누가 갈지를 정할 때 당연히 그러면은 그때 그 7월에 얘기한 게 있으니까 영부인이나 가면 좋겠다고 하면 그때 이미 진행을 했어야죠. 그런데 전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 않다가 방문 직전에 급하게 또 그 영부인도 참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급하게 또 민항기를 칼기를 또 대여하는 과정에서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초청장 문제도 그래요. 이거는 인도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가는 거면 인도에서 자발적으로 보냈어야죠. 그런데 팩트 아닙니까? 외교부에서 요청을 해서 외교부에서 인도에 요청을 해서 인도에서
그 영분에 대한 김정숙 여사에 대한 예. 초청장을 보낸 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냥 제3자가 보기에는 그냥 본인이 가고 싶으니까 아 우리 좀 보내줘 초청장 인도에. 그래서 인도에서 마치 꼭 초청하는 형식으로 모양새는 초청이지만 사실 셀프 초청장이죠. 저는 그런 점이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아까 이제 타지마할을 인도 요청으로 가게 된다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갑자기 들어간 거예요. 행사장에서 4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타지마할을 갔을 때 다 어떠한 그런 외부 관람객 없이 혼자 지금 독사진을 찍으신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타지마할을 얼마나 가고 싶었길래 넉 달 만에 또 인도를 갔냐 이러한 국민들의 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처음에 2억 1천만 원의 그 전세 계약을 대한항공과 했는데 타지마할을 가는 바람에 2천만 원이 더 늘었다고 해요. 2억 1천에서 2억 3천으로 급하게 또 계약 내용도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급하게 또 예비비도 예. 지출이 됐고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뭐 기내식비 이런 걸 떠나서 기내식비 어떻게 보세요? 6,500만 원 가량이던데. 그 6,200만 원 정도. 6,200만 그러니까 원 그것도 가량이던데. 과하다고 생각을 하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한 끼당 1인당 이렇게 많은 36명이라고 해도 그 2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돈 아닙니까? 얼마나 뭘 식사를 했길래 그렇게 이 과한 돈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그런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아 저게 왜 식비가 6천만 원이나 되는 거야? 아니면은 왜 타지마할을 왜 꼭 갔어야 되지? 한 끼당 한 50만 원당 네, 그런 50만 원, 1인당 한 200여만 원. 네, 예. 국민들의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비를 허투루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이 다 국민들의 혈세로 지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하게 진행이 된 건지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쓰인 건지 아니면은 낭비된 돈인 거지 국민들을 앞에서 그것은 소상히 밝힐 그런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또 박수영 의원께 또 답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전 네. 의원 말씀하신 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국빈급 방문이라면 왜 출국 일주일 전에 급하게 김정숙 여사가 가는 걸로 청와대가 결정을 했느냐. 타지마할 일정도 출국 전에 추가됐는데 인도 측이 요청했다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느냐. 식대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뭐 이런 것들. 우선 우리 김진애 앵커 그 청와대 공군 2호기 타보셨나요? 전 2호기 못 못 타봤습니다. 타봤죠? 예. 예. 근데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는 대통령 전용기 2호기지만 굉장히 호화스럽고 막 어리어리할 것 같다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군 2호기는 한 50명 정도 돌직구수에서 처음 밝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보안 문제가 있어서 다 밝히지 못하지만 그리고 좌석 자체도 뒤로 움직여지지도 않는 고정된 의자입니다. 영부인도 그 자리를 타고 간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조리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식사를 어떻게 했는가 다 취재를 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기내식 가면 통상적으로 메뉴판 주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적혀 있는 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영부인도 수행원도 모두 그 자리에서 주는 대로 선택한 것을 먹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왜 기내식 식비가 저렇게 나왔는지 문체부에 자료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밝힐 수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 총액만 밝혀놓고 오물을 뒤집어 쓰듯이 이렇게 해놓고 밝히지 않는다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 저런 비용이 나오는지 밝혀야 됩니다. 그 당시 청와대에서 밝히면 안 됩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그걸 모르죠 저희가. 그것은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인데. 비용은 문체부가 알 것이다. 야, 그럼요. 자료를 밝히세요. 그리고 문체부가 자료가 없다면 저희가 대한항공에도 요구해 볼 생각이에요. 예. 계약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소상히 밝히면 될 일이고 그다음에 계속 그 말씀하시는데 왜 급하게 갔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민 4개월 만에 또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가는 정상급이 가는 것인데 그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가면 바로 이렇게 또 야당에서 다른 당에서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게 대통령께서 이집트를 간 적이 있죠. 피라미드를 당연히 봐달라고 했죠. 대통령은 안 갔어요. 그래도 계속 요구를 하니까 외교적 그 결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영부인이 갑니다. 김정숙 여사가.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정말 이집트 측에 사과를 하면서도 영부인의 이집트 방문 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라고 그래서 사후에 사진으로 공개가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당연히 그 국가에서 요구하는 당연한 그 외교의 일정을 우리는 이렇게 국내와 또 다른 당의 비판 때문에 그렇게 외국에 결례를 하면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어떻게 그 사적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설명을 다 못 해주는데 어쨌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뭐 보수 시민 단체는 어디서 고발할 거 아닙니까? 고발하면 되죠. 어차피 고발할 거다. 예. 그래서 예. 정당하게 수사를 하면 되지. 네. 필요하면. 그 왜 특검법부터 발의합니까 이것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너무 무리수를 두지 마라.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외교는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어떤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부가 집권을 했을 때도 외교는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뭐가 그렇게 의심이 가는가. 네. 그리고 이렇게 해명되는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또 믿어주시고 또 정의심이 가면 또 검증해보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말씀 나온 김에 그 김영주 의원님 네. 굉장히 흥미로운 답변을 들었는데 당시 청와대도 식비가 왜 저렇게 나오는지 모른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주셨어요. 주는 대로 먹었는데 6,300만 원 가까이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도 왜 이렇게 비싸지?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체부는 대한항공과 계약을 했던 주체니까 문체부는 알고 있을 것 같고 일단 대한항공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자칫 이거 대한항공이 이거 대한민국 청와대를 식대비를 말해요. 예? 뭐 퉁쳤다고 합니까? 뭉쳤다고 합니까? 아니면 뭐를 쳤다고 합니까? 바가지를 씌웠다고 하는 거 합니까? 이 통상적인 1등석 기내식 때보다 3배 정도 가까이 비싼 금액을 결제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문체부나 대한항공이나 청와대는 지금 모른다고 하니까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비쌉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밝혀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뭘 드셨는지도. 제가 계산해 보면 만약 저것이 별로 먹은 게 없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네, 바가지죠, 대한항공에. 아니 그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저 전세 비용이 전체적으로 예컨대 1억 5천이다라고 계산하다 보니까 계산서를 쓰기 위해서 유류비가 6천만 원이다. 나머지를 그냥 식대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다라고밖에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과의 계약인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박 의원 얘기한 것처럼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왜 저런 것을 식비로 넣게 된가를 소상히 밝히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방식에서도 전체 저 비행기를 급하게 빌렸어요. 지금 일주일 전에. 민항기에서 이 전용기를 계약은 추국 이틀인가 3일 됩니다. 급하게 빌리다 보니까 예. 사실은 비용이 더 많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은 지금 추산해 보기에는 지금 밥을 그런 식으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식비라고 해봤자 아무리 해도 1,000만 원 남짓일 텐데. 그러니까요, 기내식비가. 예. 그 6천만 원이 됐을 때는 전체 경비의 비행기 말하자면 전세 비용이 1억이면 1억으로 계산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유류를 제외하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박 의원 얘기한 것처럼 왜 저런 계산이 나온 건가는 밝혀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박수현님 질문. 당시 청와대는 모른다는 거죠. 이 식대비가 왜 이렇게 많은지. 예산도 문체부가 한 거죠. 그렇죠. 그럼 도정환 장관이 이거 결제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겠죠. 그럼 도 장관은 알겠네요. 그래서 본인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도전 장관 모른대요? 네, 그래서 누가 하는 거야 그러면? 아니 그래서 현재 그 장관이 결제를 했다 하더라도 뭐 세부적인 것까지 다 막 따져볼 그렇게 결제를 하죠.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됐으니 어쨌든 문체부가 자료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밝히라는데 왜 안 밝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앞으로 계속 따져볼 거니까 그걸 보기로 하고 한 말씀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요. 왜 비행기를 공군 2호기를 하게 됐냐면 처음에는 이제 민항기였다가요. 이제 김정수 교사로 결정이 되면서 이게 이제 국빈대우로 주빈으로 초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때는 공군 2호기를 타야 됩니다. 근데 1호기를 타야 되는데 1호기를 타고 갔다 또 난리 났겠죠. 그 큰 비행기를 타고 갔다고. 그러니까 2호기를 가는데 아까 2호기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작은 비행기여서 이 비행기는 외국을 가는 비행기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그 중부 지방 이남을 가는 제주도나 남해안 정도 가는 이런 거리를 가는 그 국내용 비행기인데 그런 어떤 비판의 예상이 되기 때문에 외국에 가지 못하는 이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간 급유를 위해서 베트남에 기차까지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간 예.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무슨 호화, 그다음 셀프 이런 거 전혀 거리가 멀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진 앵커님 기자시니까 기자들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그 인도 외교장관과 김정숙 여사의 면담 그 기자 풀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기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김정숙 여사가 외교장관에게 지난번 그 정상회담 할 때 그 대통령궁에서 저녁 식사할 때 장관께서 저보고 여사님이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도 두 차례나 하시지 않았냐. 총리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사말을 합니다. 그런 공개된 자리에서 김정숙 여사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러자 외교장관이 답변을 하죠. 그런 어떤 대통령 기록물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고.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틀었어요. 그렇습니까? 외교장관이 이렇게 묻더라군요. 예. 영부인께서 오실 줄 몰랐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기대 이상으로 그렇게 이제 된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배현진 의원이 이야기하는 또 전재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한 트랙의 그런 루틴한 일정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건 인도 외교부의 당연한 것이죠. 그다음에 정무적으로 김정숙 여사 가기 위한 결정을 하는 또 다른 트랙이 있어서 그걸 합해 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한쪽만 가지고 계속 이걸 의심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뭐 그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야, 제가 제일 재밌게 들은 건 밥값이 저 이렇게 비싸게 나오는지 청와대도 모른다. 당시 결제했던 도정한 장관도 결제했지만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른다. 근데 이제 대한항공을 특검해야 되나요? 아 근데 이게 지금 예. 문제가 불거진 게 음. 이게 문 대통령이 지금 자초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의 회고록에서 네. 이 타지말 인도 방문을 영부인의 단독 외교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정말 국민들이 눈높이로 봤을 때 이것이 자랑스러운 단독 외교냐?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국민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대통령 이 탑승하는 비행기의 휘장을 사용하게 돼 있는데 이게 영부인이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군 그 이후기에 대통령 휘장까지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찰에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밝혀질 거라 제가 저는 1분만 생각합니다. 윤건영 의원 얘기 듣고 이어갈까요? 예, 예.